엔비디아 너네가 아주 구시대적으로 하청업체 부려먹듯 거의 종로를 부리듯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주말 동안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달되었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벤더사 EVGA, 우리가 흔히 이제 에브가라고 부르는 이 에브가에서 이제 그래픽카드 산업을 접는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RTX 40 시리즈도 안 할 거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에브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하고는 도저히 일을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을 접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리가 흔히 외장 그래픽 카드라고 부르는 PC용 그래픽 카드 칩셋을 개발하는 곳은 여기에 3개가 있죠. 인텔, 엔비디아, AMD.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지포스라는 이름으로 RTX 혹은 GTX 이런 시리즈로 나오는 이러한 그래픽 카드 모델들이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카드를 내놓는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 그래픽카드 칩셋용으로 엔비디아가 내놓는 그래픽카드 제품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래픽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직접 이 칩셋으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모델을 이제 레퍼런스라고 부르죠. 언제부터인가 엔비디아에서 파운더스 에디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GPU를 이제 발매를 하고 나서 이 GPU를 꽂아가지고 이러한 칩셋으로 엔비디아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직접 내놓는 제품들을 파운더스 에디션 혹은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스펙 그대로 해서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엔비디아 GPU를 가져와서 쓰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 발열을 관리한다던가 다른 장치들을 자기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발매를 하는 제품들을 이제 비레퍼런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RTX 3090 Ti 발표되는 요 모델은 흔히 말해서 엔비디아가 딱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레퍼런스, 이게 기준입니다 라고 내놓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유사하겠지만 저렇게 크게 안 만들고 좀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전원부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고 막 LED도 막 받고 막 이렇게 하는 형태. 에이서스 같은 경우나 MSI, 기가바이트, 그리고 오늘의 에브가 요러한 데서 그래픽카드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쿨러 성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도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고, 똑같은 3090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가격대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 쪽에서는 에브가가 상당히 점유율이 높습니다. 최근 점유율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북미 시장에서 대만 3사 기준으로 에브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라고는 하지만도 거의 대부분 이제 대만에서 나오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MSI,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이러한 3사를 훨씬 더 제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브가가 더 이상 그래픽카드를 만들지 않겠다. 특히 엔비디아 너네하고는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게이머스 넥서스라는 곳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가 인터뷰를 했느냐? 바로 에브가의 설립자이죠. 앤드류 한. 바로 왼쪽에 보시는 이분입니다.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는데, RTX 4000 시리즈의 이 샘플들을 이미 다 개발을 했어요. 근데 대량 생산까지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픽카드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에브가 라인업에서는 이제 킹핀이라는 굉장히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고, 그 밑에 FTW3 이러한 라인업이 있죠. 지금 FTW3에 대한 샘플들을 한 20개까지 만든 상황인데, 요거를 대량 생산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받아가지고 이 칩셋 기반으로 그래픽카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엔비디아와 협업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리바 TNT2 시절이죠. 그 시절부터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그때부터 그래픽카드 쪽을 이제 확 잡아가면서 거기서 파워 서플라이어 아니면 쿨링 쪽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인보드 쪽이나 아니면 요즘 키보드 마우스까지 계속 확장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아한 점은 에브가의 거의 매출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 그래픽카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엔비디아에서만요. 그런데 샘플까지 다 만들어 놓고도 더 이상 엔비디아하고 일 안 해 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이 바로 빈정이 상했다는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얘기죠.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sending a message.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빈정이 상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엔비디아 너네가 아주 구시대적으로 하청업체 부려먹듯 거의 종로를 부리듯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에브가의 주장에 따르면은 엔비디아가 에브가를 배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엔비디아도 파운더스 에디션, 그러니까 레퍼런스 제품으로서 그래픽카드를 내놓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격을 미리 벤더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모델들만 몇 개만 한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만 하고, 나머지 애들한테는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공식 발표 있죠. 발표장에서 3090 Ti입니다. 아니면 40 시리즈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래픽카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듣는 이 발표장에서 가격이 얼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벤더들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격을. 이게 왜 중요하냐? 엔비디아에서 직접 내는 그래픽카드의 가격, 이 가격 수준에서 벤더들도 가격을 책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가격 자체를 아무런 소식도 없이 안 알려주다가 자기들이 발표를 할 때 된다고 하면은, 에브가를 비롯해서 MSI, 기가바이트, 에이서스 이런 모든 그래픽카드 만드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어느 정도 선을 따라가야 될 거잖아요. 최대 상한과 최소 하한, 요한 한 개의
가격 지점이 이미 정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브가 주장에 따르면은 3060 시리즈 있죠. 3060, 3070 이쪽이 이제 채굴 쪽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애들인데 이쪽까지는 마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 레퍼런스 제품, 엔비디아에서 내놓는 그래픽카드 레퍼런스 제품의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커스터마이징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해보려고 해도 이 가격대가 너무 안 맞으면 못할 거잖아요. 수익성 자체도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협력사인데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존중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에브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거의 80%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나머지 20% 거의 대부분을 파워 서플라이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에브가가 더 이상 그래픽카드를 접겠다 이러면은 거기 80%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앤드류 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픽카드 쪽에서 마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 인력 자체도 그냥 파워 서플라이 쪽으로 돌려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미 정리해고를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앤드류 한이 계속 이 에브가를 이끄는 한은 더 이상 그래픽카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벤더로서 떠난 사례가 있었죠. XFX라고. XFX는 원래 이제 지포스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에서 굉장히 상위 등급의 벤더였는데 엔비디아한테 밑보여가지고 엔비디아가 더 이상 자기들의 칩셋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라데온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AMD로 갔는데 지금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약간 벤더와의 관계에서 약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많았죠. 지금 이슈가 된 거는 에브가가 그래픽 시장에서 나오겠다고 얘기했지만도 기가바이트나 에이수스, MSI 같은 다른 벤더들과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시는 분들은 물론 뭐 뽀대용으로 엔비디아 약간 순정 느낌으로 이 레퍼런스 제품 파운더스 에디션을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벤더 쪽에서 나오는 그래픽 카드를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져 놓고 계속 벤더들끼리 협력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 물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브가에서 나온 얘기도 있고 루머로만 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력한 벤더가 퇴출이 된다라는 거는 이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계에서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 시장 시스템에서 관계가 구축이 안 된다. 앞으로 좀 약간 차질이 있을 것도 같고요. 엔비디아에서도 외장 그래픽 카드 쪽 칩셋 공급 쪽에서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총대를 메고 나온 건 에브가였지만 다른 쪽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핵심 역량은 이 GPU 설계 역량입니다. 이게 레버리지가 돼가지고 다른 벤더 쪽에게 약간 압박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요 외장 그래픽 카드라는 제품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여러 기업들의 이 원활한 협력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제품이 있을 것이고, 또 AMD와 인텔이 외장 그래픽으로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이러한 파트너십을 제대로 구축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지금 젠슨 황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래픽 카드 쪽으로 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팔로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혁신은 너무나도 놀랍긴 하지만 이렇게 밴드들과의 협력 관계가 구리면은 앞으로 RTX 40뿐만 아니라 50, 60 시리즈에서 제대로 된 그래픽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정작 저의 경우에는 저렇게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에 그냥 팝콘만 먹으면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